자, 이제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 이것도 항상 한 문제가 나온다 보시고 대비를 하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주체, 관리주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는요, 한 개 이상의 임대를 위한 목적에서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할 때는 보시면 그 등록은요, 시군구청장한테 등록을 합니다. 이때 시군구청장은요, 누구냐면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이 아니고 임대사업자의 소재지, 또 회사 같으면 그 본사, 본점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청에 사업자 등록한다. 란 말입니다. 할 때 보시면 오른편에 날개처럼요. 나는 건설 임대한다, 매입한다 구분해서 등록할 것이고 또 공공지원이다, 장기 일반이다 구분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혹시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 매입 등을 하게 되면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된다. 시험에 나왔었죠. 자, 또 이 사업자니까 등록사항에 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한다. 항상 사업자는 30일 안에 변경신고, 관리자는요 15일 안에 변경신고입니다. 자, 근데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격사유 중요하죠. 이들은 임대사업을 못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직전 5년 안에 민간 공공임대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단 채무를 잘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켰다라고 확인되어지면 이제 또 등록하게 해줍니다. 또 두 번째, 미성년자 애들 앞으로는요 임대사업자 못 내게 제한하겠죠. 상속 등에 관한 편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 모든 말소 사유가 참 많지만 모든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요것들입니다. 근데 이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일 하다가 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전부 말소, 그러면 2년까지 못한다라고만 보시고 여기까지 뭐 사유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항상 말 많은 그 전세 사기 있죠. 보증금 반환 사기, 전세 사기로서 형을 살고 집행 종료 면제 2년까지 새 임대사업자 안 되고 유예 받으면 유예 중일 때 안 된다 해서 네 가지 결격사유 반드시 외워두세요. 5년 안에 부도 파산, 단 정상화시키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또 이 전세 사기로 전과 살고 나온 지 2년까지 안 되고 또 전부 말소 2년까지 안 된다.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그런데 오른편에 보시면 또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사유 있죠. 이것은 결격은 아니야. 결격은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 때문에 임대사업자 못되게 합니다. 자, 신용불량 등이 걸려가지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모두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보증 가입이 거부될 수 있는 그 신불자 등의 상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거주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임대주택이 어디냐?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철거될 위험이 있네요. 정비사업을 하면요, 관리처분에 인가받으면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권리든 다 전부 다 무시하고 다 철거해서 다 이사가야 됩니다. 이런 불안정한 그런 노후되어진 단지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뭐 신용까지는 문제 없어도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서 이 임대보증금이 세금한테 먼저 뜯겨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위험이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이분들은요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임대보증금 반환이 또 안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보시면 철거될 10년 못 살 위험이 있다 라면 거부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결격과 거부 사유 두 개를 비교해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십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의 말소 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반드시 업무적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경우는요 1번에 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필수적인 등록 말소 사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짓 부정 등록만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상 보시고요. 또 2번 보시면은요, 2번 상이 또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될 때는요, 한 개 이상의 주택의 취득, 소유를 해야만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취득, 소유는 아니지만 취득할 걸로, 소유할 걸로 예상되는, 확정되는 무엇이 있으면 미리 등록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확정되는 그 경우가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아파트 단지 공사하겠다. 또 건축허 받아서 이제 그 30개 안 되는 건물을 짓겠다.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매매계약서 체결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미리 등록을 하게 해주는데 대신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집을 소유권 취득 못하면 또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6년, 건축허가 4년, 매매계약 3개월, 분양계약 1년 요거 외워주세요. 또 각종 어떤 건설사업자 등의 어떤 법인, 회사일 때는요
그 회사 운영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자 사업 범위에 포함시켜서 집을 매입할 수 있어. 그러면 6년까지 기회를 딱 줍니다. 주는데 미리 등록을 해놨다가 6년 되어도 임대할 집을 소유권을 취득 못해. 그럼 말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여기 3번 보시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3개월 안에 다시 면탈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 10년 경과되어도 말 안 하면 계속 임대사업자입니다. 경과 10년 딱 경과되고 난 이후에 난 말소하겠다. 난 임대사 안 한다. 그래서 말소 신청하면 임대사업 등록을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7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거짓 신고하거나 3번 이상 불응을 할 때, 또 이 8번에 3번 이상 요구해도 계속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등일 때 말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9번 보시면 세금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 피해가 될 수 있게 예상되거나 보증금 반환 사기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임대사 등록을 말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말소를 하고자 할 때 오른편 절차입니다. 이제 공고가 나서 7일 이내에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말소 신청을 스스로 하거나 요 3번처럼요. 난 안 한다. 이렇게 신고하거나 또는요. 이 집을 소유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 말소가 된다 할 때 7일 안에 그 등기사유 청문 통보, 청문회거든요. 말소할 때 청문하는데 청문 통보를 딱 받으면 7일 안에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줘서 당신 임대사업자 집 박탈당한다. 이런 부분 통지를 해준다.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큰 이번에 주택 임대 관리업자도 상당히 중요하죠. 한편 시험에 2번이나 나왔었고 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 관리업자, 임대사업자인 소유자한테 수수료 받고 이제 대행해 주거나 또는요, 이제 임차에서 전대 치는 업이죠. 임대 관리업자는 등록을 할 수 있다가 기본 원칙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관리형 임대 관리업자가 100개 이상 관리한다. 위탁 관리는 300개 이상 관리한다 할 때는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국지, 토지, 공공기관 등은요. 임대인이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보입니다. 자, 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어지면 사업자는 30일, 요 관리업자는 15일 전에 변경 신고를 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은 잘 보세요. 임대 관리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한다. 폐업하고자 할 때는요.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 또 30일 전까지 폐업 신고도 아니고 말소 신고한다 딱 보이죠. 그래서 폐업할 때는요. 사전 30일 전에 말소 신고, 변경은 사후 15일 전에 변경 신고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뭐냐? 자본금의 증가, 전문 인력수의 증가 등일 때는 좋은 상이 좋은 상. 이것은 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제외해 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9번 등록합니다. 나는 자기 관리한다, 위탁 관리한다. 9번에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형으로 등록을 한 자는요, 자동적으로 위탁 관리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딱 보이죠. 그래서 자기 관리형으로 등록이 딱 되어지면 위탁 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데 위탁 관리형 등록하면 자기 관리 등록 간주가 안 됩니다. 반대는 안 돼요. 그래서 요 2번상 자기 하면 위탁은 간주하고 위탁하면 자기는 간주 안 된다. 문장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할 때 등록 기준이 또 나오죠. 등록 기준 나오네요. 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1.5, 위탁 관리는 1호, 또 사무실 필요합니다. 또 전문 인력 보시면 자기 관리는요, 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고 위탁은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다 인력에 포함됩니다. 자, 자기 주택 임대 관리할 때 옆에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 관리업자는 2억이죠. 1.5 차이 납니다. 자, 관리업을 못하는 등록 결격 사유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피파, 피성년, 피한정, 파산 선고자 분들은요 결격에 걸려서 등록 못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분들은요 아버지 임대사업자의 어떤 그 관리해준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결격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되어도 임대관리업자 등록은 미성년자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안 되어도 임대관리업자는 될 수 있다. 자, 또 어떤 사유로 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말소되어진 날부터 2년까지 안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법이 아니고 이 법, 민간임대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때문에 집행 종료 면제 3년까지 안 된다. 2년 아니고 3년까지 좀 길죠. 집행유예 기한 중일 때도 물론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딱 봐주세요.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가 참 많은데 반드시 의무적 말소 사유. 요것은 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주택관리업자와 내용이 똑같다고 했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거짓 부정 등록, 정지기한 중에 업무 수행 중 3년 이상,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 합산기한 12개월 초과 또 등록증 대여, 주택관리업자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등록 말소 사유 등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요, 요 처분을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까지 이 임대인, 지금 관리업자니까 지금 위탁을 해준 임대인과 또 관리받고 있는 임차인한테 항상 한 달 전까지 통보를 해준다. 보이죠?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통보해줘요. 이때는 또 소유자라는 표현 안 쓰죠.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통보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주택관리업자일 때 필수적인 영업 정지 말고 임의적인 정지처분 사유일 때 2천만 원의 과징금 대체할 수 있었죠. 여기도 보시면 이 영업정지처분에 이건 1천만 원의 과징금 대체죠.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 여기서 1천만 원 과징금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도 보이시고요. 자, 또 6번 보시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한했습니다. 위탁은 필요 없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일 때만 보시면 보정상품에 가입한다. 보증에 가입합니다. 위탁관리는 보증에 가입 안 해요. 자기관리만 보증에 가입하는데 임대인을 위한 보증은요. 임대료 3개월치 보장이고 임차인을 위한 보증은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더라라고 합니다. 또 자기관리형은 전대치이기 때문에 그 실제 임차인들 볼 때는요. 그 전차인인데 이 전대인인 바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관리일 때 안에서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임대사업자로 본다는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일정 법정 사항을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을 쭉 보시는데 이 미음의 보정보험 가입사항은요. 자기관리형일 때만 신고사항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을 보시고요. 자, 또 본문에 2번 보시면 위탁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때는 또 소유자한테 교부한다. 이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 위탁관리형은 관리수수료, 또 자기관리형은요 임대료, 전대 치기 전에 먼저 받은 임대료, 그 다음에 전대리와 전대보증금도 여기 계약서에 포함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 자기관리형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등록증 대여하면 되겠죠. 또 8번 보시면 임대관리업자의 업무가 참 많이 있죠. 중에서 중개하는 업무, 그래서 임차인을 모집했는데 따로 임차인 모집을 위탁받은 수수료의 범위에서 임차인 모집하면 되지. 또 그 오는 임차인한테 복비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는 편이 등장하네요. 이것은 참 특이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